8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네요. 자, 1번. 기대가 요구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자, 우리 기억납니까? 기호투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기호투시가 무슨 말입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해서 1번은 맞는 거. 기호투시.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자, 위험 두 종류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비체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생긴 변동은 체계, 개별적으로 생긴 것은 비체계.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말하고 분산 투자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해갖고 2번이 맞다. 비가 오면 피한다. 이렇게요.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아, 이거 틀렸네요. 우리 요구 수익률 무슨 말입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의 말을 더했다. 무할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인플레를 더했다.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 이자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더 받는 돈이 필요하고 그게 위험할증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 인플레를 더한다. 해갖고 무할인을 더해갖고 요구를 만드는데 만약에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 이자예요. 그러면 예금 이자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고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3번은 떨어졌으니까 요구도 떨어진다 해야 되는데 상승시킨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자는 것. 그 다음에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 이런 말이 나왔네요. 현금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현금화는 뭐라고 한다? 유동성. 4번은 맞는 말.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항상 평균은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분산은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 원리는요, 이거 용어 알아두세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만약에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간다. 이런 원리를 지배 원리예요. 다시 지배 원리가 뭐라고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배 원리인데 이렇게 선택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체크 포인트로 우리 변이계수 무슨 말인가 보다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봅시다. 자, 변이계수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생소하니까 자꾸 소리내갖고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여기서 평균은 뭘 말하는 걸로 하자? 수익이에요. 분산은 뭘 말한다?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준 편차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와 분산은요, 편차를 제곱을 하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이 편차를 제곱을 하는 숫자가 분산이 된다. 꼭 기억하고 편차가 크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거고 편차가 작다는 건 위험이 작다는 거고 편차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큰 쪽으로, 수익이니까. 분산은 작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이 같을 때,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가는 거. 만약에 위험이 같을 때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이계수다. 죄송합니다. 지배원리다. 다시 지배원리.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쪽,
그 다음에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지배 원리인데, 자, 보세요. 밑에 A와 B의 물건을 보자고요. 평균 A는 평균이 10%, B가 20%예요. 그럼 평균을 보면은 B가 좋죠. 수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표준 편차를 봤더니 편차는 위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A는 5%고요. B는 20%입니다. 그러면 편차를 보면은 A가 좋아요.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변이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계수 같은 말로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이거 공식을 외워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항상 결론은 위에서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제가 변표기 이렇게 합니다. 항상 변표기. 위에가 표준편차, 기대수익률, 변표기. 기대수익률은 평균인 거예요. 그래갖고 A의 변이계수를 계산하면 0.5가 나오고요. 예, B의 변이계수를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둘 다 수익을 1%로 맞춘 거예요. A, B 1%로 맞춰갖고 A는 1%에서 위험이 0.5가 되고 B는 1%의 위험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퍼센트에서 위험이 A가 작잖아요. 그러면 A를 선택하자라는 개념. 그래서 이 변이계수를 말로 나올 때는요. 단위당 위험도, 이게 1% 단위당 위험도 이런 이야기예요.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은 변표기, 위에가 표준편차 기대수익률이고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런 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상관계수 그러면 상관 그러면 유사성이에요. 얼마나 너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유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상관계수는 플러스다 그러면 항상 결론은요.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인 거예요. 다시요. 항상 플러스는 같은 방향을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인데 상관계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 음의 상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1을 완전 음의 상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1일 때를 완전 양의 상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분산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뭐 할 때 쓰느냐?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분산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자는 것 해서 이 세 개 말 제가 첫 글자로 변상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변이계수, 상관계수, 표준편차 해갖고 특별히 변이계수와 상관계수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해봅니다. 소리 내갖고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용어가 익숙하다는 거 강조를 합니다. 8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위험과 가격은 반비례, 가격과 수익도 반비례. 그런데 위험과 수익은 비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예. 그 다음에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그러니까 평균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분산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은 큰 쪽으로, 분산은 작은 쪽으로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수적 그러면은요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때는요 수익은요 낮게 조정합니다.
나중에 뒤에 체크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보수적 그러면 모든 말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익만, 기대 수익만 낮게, 이 단어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수익을 낮게 예측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보수적이다. 자, 그런데 4번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 이 말이 좀 어렵죠? 위험을 조정했다. 예, 그래갖고 현재로 계산하는 걸 할인율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높게, 아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위험할수록 요구는 어떻게? 높게. 그래가지고 할인율이 높은 할인율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시간 가치를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럴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아니고 높은 할인율.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민감도 분석. 우리가 민감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 이거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해서 8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 이 보수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수적이라는 말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안정적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제가 회선중 이런 말을 해요. 회피형이 있고 선호형이 있고 중립형이 있다. 회피형을요 혐오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선호형을요 추구형이라고도 하고, 보통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피형을요 보수적 투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은 안 보고 수익만 보고 가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이라고 해요. 다시 위험 중립형, 위험 안 보고 멋만 보고 수익만 보고 가는 사람 위험 중립형.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 또는 위험 추구형인 사람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 말 꼭 기억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자 또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세 종류가 있는데 회선중이고, 기본은요 회피형, 보수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기본적인 생각은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말들이 이제 높아져요. 그래서 혐오도가 높다, 또 기울기가 크다, 높다 이런 말. 그 1번이 보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높다, 요구도 높다, 그리고 할증률도 높다, 비용도 높다. 그런데 기대 수익만 낮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요구 수익은 높아요. 기대 수익은 낮아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요. 보수적 그러면 모든 말들이 높게, 그런 높게 중에서 요구는 높게, 그러나 기대는 낮게, 이런 말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위험이 생길 때 회피, 이제 떠넘긴다, 전가, 그 다음에 통제, 조절한다, 보유,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는 제외,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위험한 걸 아면은 위험한 걸 제외시키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이런 말. 전가 전략이 보험이라든가 변동금리라든가 수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미 통화 수합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합을 맺으면 우리 한국에서 위험을 미국한테 떠넘긴다는 개념에 가져와요. 서로 바꿔치기 한다는 개념인데, 수합도 전가 전략으로 문제를 푸세요. 통제는 조절하는데 포트폴리오 민감도, 그 다음에 할인율을 높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민감도 그럼 뭐가 된다고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말 나오고,
민감도가 나오면 반드시 짝으로 흡수율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또 나오겠는데 흡수율 그러면 물건이 얼마나 소화됐느냐 이런 뜻이에요. 흡수했느냐. 그래서 시장성에서 나와요. 앞으로 시장성 그러면 매매 가능성이다 기억하고 얼마나 팔리느냐 따질 때는 물건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미시적이고 이런 걸 따지는 목적은 미래에 물건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따진다. 이런 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보유는 충당금이 정해지는 거. 충당금은 우리 아파트의 충당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번 체크 포인트에서는 보수적이라는 말, 다 높게 간다는 거, 기대 수익은 낮게 간다는 말 정리를 합니다. 86번이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럼 분산 투자예요. 자, 1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총 투자 자산의 종목수를 늘림으로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소하는 건 맞는데 체계입니까? 비체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 이 말이죠. 모든 위험이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가 아니고 비체계다. 1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은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수익률의 반대 방향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감소가 커요. 플러스일 때는 같은 방향이고 위험 감소 효과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3번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요. 이걸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따 체크 포인트로 한번 보겠는데 평균은 수익이죠. 분산은 위험이죠. 지배 원리는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만들어진 선인데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걸 포트폴리오 집합이라고 한다. 3번이 맞는 거. 예. 이거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말. 이것도 맞는 말. 그다음 5번 부동산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인데 맞는데 모든 위험은 아니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8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분산 투자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가지고 전체 위험을 감소하는데 그럴 때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상관계수는 유사성이죠. 분산 효과가 크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해서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가지고 전체 위험을 줄여드는데 물건과 물건 유사성을 상관계수라 하고 그리고 상관계수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산 투자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건을 선별하는 기준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평균은 뭘 말합니까? 수익. 분산은요? 위험. 지배 원리는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지배 원리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 우상향은 바로 이 그림을 이렇게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와 B를 보세요. A와 B. A와 B는요. 평균은 같잖아요. 분산이 작으니까 A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A, B에서는 이게 A입니다. 이게 A. 예. 그 다음에 C와 D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위험이 같잖아요. 그러면 D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갖고 D가 되는 거죠. C, D에서는 D를 선택하고 A, B에서는 A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 분산 원리를 통해 갖고 물건을 선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림을 효율적 전선인데 바로 여기에 투자자의 마음을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하다 이렇게. 항상 기울기가 크다 급하다 이게 보수적이에요. 아까 항상 보수적은 크다 높다 이렇게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접한다. 말하자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해갖고 포트폴리오 효과는 대단히 단순해요. 말하자면 분산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는 기준을 지배 원리고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을 효율적 전선이라 하고 우상향이고 여기에 투자자의 마음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고 두 개가 접하는 점에서 최적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A 쪽으로 가는 사람을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D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D쪽은 수익이 많으면서 위험도 많고 이 공격적인 사람이죠. A쪽은요 수익이 낮으면서 위험도 낮은 쪽을 가는 사람은 보수적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물건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87번을) 한번 봅시다. 옳은 거 됐어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한다. 아, 틀렸죠? 포트폴리오는 무슨 위험만 감소한다? 비체계. 그래서 1번 X. 2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하고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는데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거죠. 평균은 수익을 말하고 분산은 위험을 말하고 지배 원리가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3번 분산 투자 효과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 아, X네요. 무슨 위험이 감소? 비체계죠? 모든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어진다는 거. 그래서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의 마음이죠.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해갖고 맞는 거죠. 이게 32회 때 나왔는데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5번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에 관계없이 분산 효과가 있다? 틀렸네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하자고 그랬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중간에 0 플러스 1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리고 87번의 정답은 2번과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의 세 번의 강의를 통해 갖고 투자의 수익과 위험 두 파트를 정리를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용어를 익숙하게 하면은 답이 딱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서 고비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